시어머니가 우리 애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면서. 며느리의 이 말에 70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사실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3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평당 5만 원에 사둔 땅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평당 1,500만 원에 팔렸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몰랐죠. 시어머니가 돈 없는 줄만 알았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보장하는데 이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 듣고 나면 구독 누르길 잘했다 하실 거예요. 김말수는 올해 70을 맞았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무릎이 시리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이고 허리를 구부려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이 만든 음식은 누구보다 정성스러웠다. 아이고 이 허리야. 말순이 허리를 짚으며 일어섰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사진 속에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민호는 이제 40이 넘어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 준호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말순이 중얼거렸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학비를 벌었다. 손이 터져 피가 나도 무릎이 아파 절뚝거려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우리가 다 컸잖아요. 몇 년 전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다. 드디어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랐고 이제는 자신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특히 준호의 아내 며느리 미정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결혼식 날부터 미정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말수는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렇겠지라며 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머니 명절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막히고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미정의 전화 목소리는 언제나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대화에 말순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그래도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택배로 보냈다. 김치, 된장찌개용 무, 멸치볶음, 나물 반찬까지. 하루 종일 서서 만든 반찬들을 정갈하게 포장하면서 우리 손주들이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텐데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미정의 메시지 하나뿐이었다. 고맙습니다. 단 3글자.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건조한 인사말이었다. 아이들이 반찬을 잘 먹었는지 할머니 손맛을 기억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준호야, 아이들은 잘 지내니? 말순이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물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반찬도 잘 먹고요. 준호의 대답은 항상 짧았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다. 특히 견디기 힘든 건 영상통화 시간이었다.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10분을 넘기지 않는 영상통화에서 말수는 손주들의 얼굴을 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반가웠지만 화면 너머로만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 언제 놀러 와줄 거야? 말순이 손주에게 물으면 화면 밖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끊어야 해요. 아빠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그렇게 통화는 언제나 미정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났다.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자문자답을 반복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더 힘든 건 명절이었다. 큰아들 민호네는 매번 찾아왔지만 준호네는 번번이 핑계를 댔다. 아이들 감기 걸렸어요. 차가 고장 났어요. 미정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빈 밥상을 바라보며 말수는 혼자 명절을 보내야 했다.
그래도 말수는 자신을 다독였다. 며느리가 바쁘니까 그렇겠지. 애 둘 키우느라 여유가 없을 거야.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갔다. 어느 날 밤 말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옛날 앨범을 뒤적였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젊은 시절 자신의 꿈, 친구들과의 만남, 심지어 재혼의 기회까지 모두 포기하고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는 짐 취급을 받고 손주들과는 화면으로만 만나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말순의 가슴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녀는 다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준호네에게 보낼 반찬을 준비했다. 그것이 그녀가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설사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다. 김말수는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50년 가까이 살았던 낡은 단칸방을 떠나 비록 작지만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말순이 새 집 열쇠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손이 떨렸다. 젊었을 때부터 줄곧 꿈꿔왔던 내 집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사 짐차가 떠난 후 말순은 혼자 새 집에 서 있었다.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야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단칸방에서 냉장고, TV,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다. 먼저 커튼부터 달았다. 연한 베이지색 커튼을 창문에 걸자 집이 한결 포근해 보였다. 말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다. 부엌도 방도 화장실까지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 것 같았다. 하, 이게 뭐야? 나 완전 새 신부 된 것 같잖아. 말순이 혼자서 웃음을 터뜨렸다. 70살의 새 신부라니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었다. 마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작은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정말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공기도 맑고. 준호는 집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사시는군요. 말순의 마음이 뭉클했다. 아들이 이렇게 기뻐해 주니 더욱 고마웠다. 준호야 고생 많았다.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셔야죠. 준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리고 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전제품들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니야, 그런 건 필요 없어. 있던 것도 충분히. 안 됩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만 챙기시느라 정작 본인은 제대로 된 것 하나 못 써보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효심이 묻어 있었다. 말수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그때였다. 돈도 없는데 무슨 가전이에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 미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말순과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미정은 인사도 없이 집 안을 대충 둘러보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 거 살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생활비나 보태주세요.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대출, 이자까지. 우리도 빠듯하게 사는데.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다. 미정아, 그게 아니야. 엄마께 드리는 거고. 드리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돈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맨날 시어머니 챙기기만 하시네요. 우리 가정은 안 중요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새 집 이사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며느리는 그마저도 탐탁지 않아 했다. 미정아,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듣고 계시잖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미정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시어머님도 이해하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말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울 수는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알겠어, 미정아. 엄마 괜찮으시죠? 준호가 말순을 쳐다봤다. 응, 괜찮다. 미정이 말이 맞아. 너희 살림이 우선이지.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속은 쓰라렸다. 미정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들어가요, 여보.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다. 엄마,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들어가라. 아이들한테 인사 전해줘. 말순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말순은 홀로 남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같았던 새 집이 갑자기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말순은 한숨을 깊게 쉬었다. 내가 바란 게 뭐였나? 말순이 중얼거렸다. 값비싸고 거창한 선물을 바란 게 아니었다. 그저 엄마 새 집 정말 좋네요. 축하드려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 타령뿐이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아들의 효심조차 무분별한 지출로 취급당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지금은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이게 내가 바라던 황혼인가?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새 집의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만 남았다. 그때 말순은 문득 깨달았다. 문제는 새 집이 아니었다. 문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참을성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말순은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현관 앞에 커다란 상자들이 배달되어 있었다. 택배 기사가 벨을 누르며 말했다. 김말순 고객님, 가전제품 배송 왔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다. 가전제품이요? 뭔가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있네요. 주문자는 김준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다. 준호가 며느리 말에 굴복한 줄 알았는데 결국 약속을 지켜준 것이었다. 고맙다, 우리 아들.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배송을 받았다. 1시간 뒤 기사들이 설치를 마치고 떠났다. 말순은 새 냉장고를 열어보고 세탁기 버튼을 하나씩 눌러보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특히 스마트폰은 놀라웠다. 예전 핸드폰보다 훨씬 크고 선명한 화면이었다. 이제 손주들 얼굴도 더 잘 볼 수 있겠구나. 말순이 혼자 웃으며 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와 미정이 서 있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미정의 얼굴은 이미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가전제품들 잘 받으셨죠? 준호가 물었다. 그래, 고맙다. 정말 좋다. 말순이 대답했다. 그런데 미정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새 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냉장고 가격표를 뜯어보고 세탁기 모델명을 확인하더니 급기야 스마트폰 상자까지 뒤져보았다. 이것 봐요. 미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핸드폰까지 새로 샀어요. 이건 완전 선 넘은 거예요.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다. 미정아, 목소리 좀. 안 돼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정은 준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우리 아빠 같으면 절대 이런 거 안 받으셨을 거예요. 말수는 순간 숨이 멈췄다. 며느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아빠는 자식들한테 폐 끼치는 거 정말 싫어하셨어요. 자식들이 뭘 사드리려고 하면 너희들이나 잘 살라고 하셨다고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미정아, 그만해. 엄마가 듣고 계시잖아. 준호가 다급하게 말렸다.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요. 미정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다. 당신은 효도랍시고 시어머니한테 퍼주면서 우리 살림 거덜내는 거예요. 말순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독한 말들이었다. 그 돈 있으면 우리 애들 학원비나 내세요.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다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우리 애들 먹여 살려요. 미정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다. 미정아. 준호가 제지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니면 우리 집 대출이나 갚아주세요. 매달 이자만 얼마인지 아세요? 미정은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냈다. 당신은 맨날 시어머니 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은 뒷전이에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이 핸드폰은 뭐예요? 70살 노인이 이런 비싼 폰이 필요해요? 미정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우리 애들도 이런 폰 못 쓰는데. 그 순간이었다. 말순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온몸이 떨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만해. 말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그렇게도 짐이었단 말이냐? 미정은 당황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짐이 아니라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요. 살기 힘들면 왜 결혼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 왔으면서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미정도 질세라 소리쳤다. 그래, 소리 지른다. 내가 평생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말순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가 둘 사이에 끼어들려 했다. 엄마, 미정아, 제발 그만해. 준호야, 너는 가만 있어. 말순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 아내가 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시어머니가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미정이 변명하려 했다. 잘못된 게 없으면 왜 이런 소리를 해? 말순이 미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평생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해? 미정은 말순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냐? 언제 무리한 요구를 했냐?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저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죄가 되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이 없었고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제 알겠다.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겠어.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도 부담스러우면 앞으로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방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준호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미정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과 후회의 기색이 스쳤다. 방 안에서 말수는 침대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다. 지난 폭발 이후 열흘이 지났다. 김말수는 평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깨달았다. 이제는 호락호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세상 물정 다 아는 70살 여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미정아, 시간 있을 때 와라. 말순이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엔 칼이 숨어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미정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밥 해 놓을 테니까.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할 때였다. 사흘 후 미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평소와 달리 인사부터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수는 대답 없이 거실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까지. 모두 미정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많이 먹어라. 말순이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미정은 오히려 불안했다. 어머님, 지난번 일은 제가 너무 심하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다고 했잖아. 밥이나 먹어.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정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해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밥을 다 먹은 후 말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미정아, 나도 이제 늙어서 깨달은 게 있어.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만 돌아오더라. 네?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지난번에 한 말들 하나하나 다 맞더라고. 말순이 말했다. 나는 정말 너희한테 짐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미정이 당황해서 말했다. 아니야, 맞아. 말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너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래. 시어머니 챙기느라 돈 나가고 명절 때 와야 하고 귀찮지. 미정은 말이 없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말이야. 말순이 서랍을 열며 말했다. 나도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알게 됐어. 말순이 꺼낸 것은 두꺼운 수첩이었다. 이거 알아? 미정이 수첩을 들여다봤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2022년 1월 설날 안 옴. 이후 아이들 감기. 말순이 읽어주기 시작했다. 2022년 9월 추석 안 옴. 이후 남편 회사 일. 2023년 1월 설날 안 옴. 이후 차 막힌다. 미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2023년 5월 어버이날 선물 없음. 말수는 계속 읽어갔다. 반찬 보내준다고 하면 거절 5회. 영상통화 요청하면 바쁘다고 거절 12회. 어머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안 끝났어.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한 진짜 마음씨는 딱 하나더라. 영상통화할 때 억지로 아이들 얼굴 보여준 것.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도 5분을 못 넘기더라고. 할머니가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애원해도. 말순의 눈에 서리가 내렸다.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해준 게 그것뿐이야. 말순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겠니? 통장을 본 미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8억 7천만 원. 어떻게 이런 돈이. 미정이 더듬거렸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둔 땅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30년 전 남편 돌아가시기 전 평당 5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지하철 들어와서 평당 1,500만 원에 팔았어. 미정은 숨이 막혔다. 평생 모르고 살았지? 시어머니가 돈 없는 줄 알았지? 말순이 비웃었다. 나도 바보가 아니야.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부동산은 내 명의로 다 해뒀거든. 미정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런데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 말순이 통장을 뒤적이며 말했다. 준호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줄 수가 있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정이 급하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잘못했다고? 말순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만약 내가 무일푼이었다면 지금처럼 사과했겠어?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정직해서 좋다.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이제 확실히 하자. 말순이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거 뭔지 알지? 유언장이야. 말순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했어. 불효하는 자식한테는 단 한 푸도 안 간다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 돈은 큰아들한테 다 줄 거야. 걔는 그래도 나를 어머니로 대접해 주거든.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님. 미정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말순이 코웃음을 쳤다. 70년을 살아보니 사람이 어떤 건지 다 보이더라고.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돈 앞에서 본심이 나오더라.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말이라고 했지만 행동도 마찬가지였어. 말순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다. 명절 안 오기, 안부 안 묻기, 손주 못 보게 하기.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야?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이제 배웠어. 말순의 목소리에 깊은 깨달음이 묻어 있었다. 70살이 되어서야 알겠더라고.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걸. 어머님, 너는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봤어. 어차피 참을 거라고, 어차피 받아줄 거라고.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말순이 유언장을 흔들며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거든. 미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하나 더. 말순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외여행도 가고 친구들하고 모임도 하고. 해외여행이요? 미정이 깜짝 놀랐다. 그래, 해외여행. 말순이 당당하게 말했다.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미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돈을 마음대로 쓰면 상속받을 게 없어질 것이었다. 어머님 제발. 몸 조심하셔야죠. 미정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몸 조심? 말순이 비웃었다. 지금까지는 왜 몸 걱정 안 했어? 미정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만 울어. 말순이 냉정하게 말했다. 70년 살아보니 인생이 짧더라고. 남은 인생은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이제 가라. 그리고 준호한테 전해라. 어머니는 이제 달라졌다고. 어머님. 미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말순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문이 닫히자 미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70살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김말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말순은 새집 거실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말순아, 정말 잘했어.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하겠더라. 친구 순자가 말했다. 70이 넘어서 깨달은 게 내가 참으면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더라고. 만만하게 보더라고.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다. 아내 미정이 없었고 두 아이를 직접 데리고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 손주들이 말순에게 달려왔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아.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준호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아이들과 말순이 놀고 있는 동안 차를 준비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 말수는 손주들에게 과자를 주며 담담하게 물었다. 미정이가 엄마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사실 그동안 미정이 말에 휘둘려 살았어요.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서.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서?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엄마는 저희 어머니시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말수는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 소리 왜 이제야 하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미정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직접 와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준호야, 너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미정이 사과를 받으려고 이런 거 한 게 아니야. 준호는 당황했다. 나는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단했다. 7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말순이 말했다. 나한테 잘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고 싶을 때만 해라. 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거. 말순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너희가 집 살 때 대출 받은 거 알고 있어. 이걸로 다 갚아라. 봉투 안에는 1억 원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걸 어떻게? 준호가 놀라며 말했다. 조건이 있어. 말순이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명절이고 뭐고 의무감으로 오지 마라. 오고 싶을 때만 와라. 그게 서로한테 편해. 엄마. 그리고 미정이한테 전해라.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나는 이제 무서운 시어머니가 됐다고. 함부로 대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큰 손주가 말순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손주야. 말순이 손주를 안으며 웃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할머니 집 정말 예뻐요. 작은 손주도 신나게 말했다. 말순은 그제야 진짜 웃음을 지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다.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우는 가족들. 준호야. 말순이 아들을 불렀다. 내 엄마. 너는 좋은 아들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내 아내 눈치만 보지 말고 내 어머니도 생각해라. 그게 진짜 가장이 하는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엄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고.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다. 손주들이랑 놀아줘야지. 그날 저녁 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말순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내 집 같다. 말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에게서 온 전화였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지, 아주 좋아.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그래, 달라졌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좋으시네요. 그동안 너무 희생만 하셨는데. 말순은 큰아들의 말에 뭉클했다. 역시 이 아들은 달랐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며느리가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갈게. 말순이 기꺼이 대답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진심으로 대할 거야. 전화를 끊고 말순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게 아니구나. 말순이 속으로 생각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였어.
말수는 침실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눈치 보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말순의 마지막 독백이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네. 그렇게 김말순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70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당당함으로 무장한 채로.